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 영점 개발자 해고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회사 허랑 기자님이랑 곽용 기자님이 써준 한국경제 기사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에서 개발자를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본 개발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이제 PIP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평가라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 평가 제도가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답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코딩 0점 개발자, 오죽하면 0점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자를 고용했는데 코딩을 못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승소를 해서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해고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면은 우리나라는 3개월 수습기간 같은 거 되게 가지는 회사들 은근히 많아요. 특히나 이 사람이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가 됐을 때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에 다녔던 회사도 그랬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러지는 사람들도 확실히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회사가 그렇게 걸을 만큼의 괜찮은 회사인지는 솔직히 미지수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태도조차 불량했다고 해요. 근데 그 태도조차 불량한 사람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제 소송까지 거는 거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해고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해고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법원까지 갈 문제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근데 미국에서는 내일 당장 그 메일 확인했는데 안 들어가지면 그냥 해고된 거거든. 그렇게 돼야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떡상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미국의 큰 기업 10개 정도를 이렇게 리스트업한 기업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유통기업도 뭐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은 다 IT 기업들이 있죠. IT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을 내고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별로면 바로바로 잘라야 되거든. 제가 옛날부터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IT 기업은 정말 그 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해고를 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 동료나 팀장급, 그 사람 위에 있는 팀장급, 뭐 애플에서 뭐 팀쿡이 얘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요, 뭐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어. 실제로는 그 같이 하는 동료들 또는 바로 위에 상사들이 평가를 해서 얘는 진짜 성과가 별로다 해서 자르는 거지. 근데 왜 해고만 하면은 이제 막 우리나라 그 감성충들 몰려와가지고 진짜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노조들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노조를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제가 요즘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현대자동차도 자기 자식도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전형 만들어 달라고 노조가 외치다가 그거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어서 그거 통과 못 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거기 노동자들이 그 안에서 더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유튜브를 막 보여달라고, 유튜브 하도 보면서 그 제품에 흉기차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제 불량이 나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이런 식이 많아요. 근무 시간 와이파이 끈다고 했더니 현대차 노조 발끈,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현대자동차를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되게 심각한 문제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장하는 노조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의 제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기가 힘든 게,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진짜 페미니즘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여성학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막 훈련소 간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훈련소 갔을 때 그 불과 한두 달 전에 훈련하다가 훈련병이랑 그 조교 한 분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 훈련병은 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교는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 되게 쉬쉬했던 거지. 옛날에는 사람 죽어도 군대에서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저도 거기서 이상한 병 걸려와가지고 진짜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여전히 인권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폐쇄적인 곳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군강스라고 치부하고 막 그런 것까지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해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들이 이렇게 여러 형제가 있는 그 남매나 자매나 뭐 형제 관계 중에 정말 한두 친구만 유난히 잘해주면 걔가 더 원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학습된 피해의식이 진짜 위험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몇 년 일하고 퇴사하는 그 팀노바 찾는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는데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뭐 나중에 조금 힐링의 시간을 갖다가 잘 가요. 근데 이건 실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도 해주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내가 회사 요구 사항을 반영을 못해서 조금 그게 아쉬웠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것도 있네. 근데 그래도 졸업생들이 좀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게 그런 비판에 대한 수용 능력이 팀노바 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런가? 그냥, 저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물론 이제 잘 해가지고 뭐 정말 잘 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회사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개발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일 확실하게 내 고객들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보안회사 있을 때도 그 대기업 그 고객들이 저를 찾을 정도였어요. 그 중간에 제가 다른 팀에 갔을 때 저를 찾아가지고 그분 빨리 오라고, 그분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고객 편에 많이 서서 그 회사에서 날 싫어했어. 왜냐면 내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저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원팀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이사님 메일로 다이렉트로 보내시라고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래야 좀 빨리 끝난다고. 나는 일 빨리 끝나고 제대로 되는 게 더 좋지. 무슨 막 이상한 나중에 회사 가면은 되게 무능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간에 막 끼면 본인들 막 숟가락 얹으라고 막 하는데 막 그런 거기서 좀 빡치는 게 좀 있거든. 걔 중에서 좀 똘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 흐름을 잘 타는 애들은 그나마 어떻게 뭐 소위 그런 거 있잖아. 실력 없는데 라인 잘 타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개발자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실력 별로면 그냥 도태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좀 연식이 오래되고 약간 좀 이게 뭐 독점을 하고 있다든지 뭐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분야면은 사실 뭐 존나 잘하는 개발자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는 적당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오래 가기는 힘들어. 그래서 보통은 IT만 봤을 때 특히나 되게 냉정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IT만 봤을 때는 뭐 게임 쪽도 그렇고 뭐 네카라쿠베 당토도 만만한 곳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보면은 내부에서도 제가 거기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높은 직급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가끔 있는데 얘기해 보면은 좀 되게 냉정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느끼는 게 역시나 이런 IT가 주가 되는 곳에서는 해고가 진짜 자유로울수록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IT 기업들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서유럽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GDP를 보면은 미국 GDP는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인도도 많이 올라오고 일본이 많이 떨어졌는데 원래 일본이 2위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보면은 옛날에 비비지도 못했던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는 대한민국 GDP가 좀 높게 온다든지, 호주처럼 굉장히 나름대로 되게 잘 사는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순위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작년까지 한 10위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도 안 되는데 이 정도니까 사실 굉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GDP도 순위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보면은 프랑스가 2020년도만 보더라도 한 20년 전이죠. 20년 정도 전만 보더라도 프랑스가 1.3조 정도인데 우리나라 GDP가 20년 전에 지금 2000년대쯤에 보면 5,76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이후로 프랑스가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한 3배 정도 성장을 한 거죠, 규모가.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한 거예요. 물론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트 차이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의 성장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00년대만 해도 10조 정도 됐거든요. 10조? 10조인데 지금 그 10조에서 두 배 반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엄청난 성장이 있죠. 일본 좀 안습이긴 한데 이때만 해도 세계 탑2였거든. 어마어마했었거든. 일본이 이때 굉장했거든요. 미국 7조일 때 미국이 5조, 일본이 5조였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냥 대충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문화 같은 게 여기에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종신고용이라는 그 어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한번 고용해도 별로면 자르고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인재가 중요한 기업에서는 진짜 괜찮은 인재를 빠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 다 잘라버리고 잘하는 애들 위주로 빠르게 되게 생산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나라의 성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시대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과거 시험은 양반가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반가들이 훨씬 유리한 이런 신분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그런 과거 시험 제도라고 이제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게 다 파괴가 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되게 잘 사는 사람한테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 능력주의로 그 과거 시험을 뽑는 게 중국의 과거 시험의 특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문화 자체가 되게 많고 생각보다 제가 아는 이제 중국 친구들이나 중국 사람들 정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고 이기적이에요. 좀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히려 막 성관념이나 이런 것도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선에서는 젊은 사람들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유교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되게 유교스럽고 되게 야동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못 보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온리팬즈 이런 거 보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 지금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그리고 뭐 게임 쪽에서도 그 우무스맨가 뭐 있잖아요. 말딸 키우기인가 그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국회의원이 보수적인 발언에서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되게 우리나라가 제일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또 개인주의자 입장에서는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도 좀 무섭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 이상의 성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을 하고 약간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죠. 아주 살짝이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냉정함을 받아들인 미국이 훨씬 더 그 유리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징징대고 뭐 어디서 징징대고 이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게 징징대잖아요. 징징대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해봤자 결국에는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 공격성 이런 거를 표출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막 걷게 하려고 상속세를 막 그렇게 엄청나게 걷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자들은 다 이민 러쉬를 한다고. 자, 보시면 헤럴드 경제에서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 중국보다 더 많고 한국 떠난 부자들 올해 1200명 순유출 세계 4위 예상.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상속세 제도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고 이런 사실을 안 주변 국들 중에서 특히나 상속세를 적게 나는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죠. 왜냐면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재산 다 갖고 오면은 몇백억 이렇게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많지. 그지들 많이 오는 것보다 부자들이 오는 거를 환영하는 국가들은 많아요. 미국도 심지어 이제 그 명문대들은 어느 정도 기부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말 외국의 뭐 부자인 애들이 그냥 공부 그렇게 막 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해도 그냥 기부만 하면 입학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5억인가 6억 정도인가 뭐 그거를 예치를 하면은 비자 주는 이런 것도 있고 이민도 가능한 그런 비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요. 알아보면. 그래서 저는 뭐 돈이 그 정도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저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부자래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근데 막 상속하고 뭐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상속을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잖아. 여러분들도 절세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절세하는 게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절세는 난 서민이가 착한 절세고 부자들이 하는 절세는 저건 편법, 저 이게 돈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이런 정서가 계속 깔리다 보면 사회제도가 안 좋아지면 다른 데로 도망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동을 보기가 힘드니까 해외 야동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야동 규제가 심하니까. 근데 인간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그런 권리 중 하나 아닐까 요즘은 그렇거든요. 뭐 성매매 같은 경우도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것도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자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나 규제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 족쇄가 자기 자신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느낌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동이나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대부분 그 어떤 야동을 보지 않는 쪽에서 그 남자들의 족쇄를, 야동의 주 소비차는, 그러니까 소비 주체는 남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들의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옛날 20살 때부터 저는 성억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위주로 이제 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압이 많이 걸려요. 게임을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그 발단이었는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그랬고, 그리고 남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거에서 다 금지령이, 성매매 또는 뭐 포르노 이런 것도 다 금지령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서 딴 데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뭐 VPN 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보거든요. 제 아는 중국 친구들도 엄청 장난 아니에요. 텔레그램 존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텔레그램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고, 요즘은 막 트위터 이런 것도 막 엄청 야동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중국인인데도 다 보더라고. 신기했어.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고요. 중국 본토에 사는 애들인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아무튼 되게 재밌어. 뭐 샹하이에 있는데 막 다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진짜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이런 감성적이고 징징대는 거, 그 부자에 대한 증오 이런 것 때문에 막 부자 재산 뺏고 부자들 막 그 되게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는 어떻게 인간은 평생 일만 하고 삽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 그런 나라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막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나 스페인 막 2시간씩 막 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는 거 2시간 먹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이 더 불편해지고 막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뭐 업무 성과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분야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의 경제 성장이 훨씬 뚜렷하다 이거지.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럼 돈이 전부냐, 돈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좀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를 주려면 기업에서 그거를 돈을 뜯어야 되는데, 그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 20%에서 보통 이제 매출을 나면 법인이면 법인세 20%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그거 나가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으면 10%가 또 나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면 10% 부가세 빼면 뭐 90만원 정도 남겠죠? 그럼 90만원에서 법인세를 20% 떼가요. 그러면은 9, 28이니까 18만원 또 빼고, 그러면 72만 2만원 정도 남죠? 그럼 72만원에서 이제 월급으로 70만원 다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70만원에서 이제 각자 이제 번 금액 대비, 그러니까 보통 개인이 한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세금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한 3, 40% 나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나가면 이 사람이 70만원을 벌면은 한 30% 나간다고 7, 3, 21 하면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 거의 50% 매출 난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원가 빼고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세금을 적게 주는 나라로 많은 기업들이 가기 시작했죠.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아일랜드로 간 페이스북 같은 경우죠. 그래서 결제가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의 결제가 이제 아일랜드로 됐었고, 구글은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한국으로 일부 옮긴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결제가 됐어요. 이제 뭐 법인세, 뭐 이런 세율이 되게 낮나봐. 싱가포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너네 왜 한국에서 돈 벌어 가는데 싱가포르에서 세금 내냐? 그게 말이 되냐? 그 한국에서 세금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 페이스북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시비를 잘 안 거니까 그런가 봐. 아무튼 두고 보시면은 한국으로 다시 오지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아무튼 이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딴 데로 우회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우회하면은 그 모두 그렇게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자본주의적인 논리 자체에 반대해서 모두 하나의 강한 나라로 합쳐지자라는 주장을 했던 그런 어떤 계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무역, 시장경제 이런 걸 인정하지 않던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이렇게 전쟁을 했던 이유가 모두 하나로 다 뭉쳐져서 공산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세계정부, 강한 세계정부. 마치 이 얘기만 들으면은 진짜 그 음모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뭐냐? 그 있잖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잠깐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 같이 강력한 세계 정부 하나로 세계를 하나로 합치자 뭐 이런 음모론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막 되게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동독이랑 뭐 북한이랑 뭐 서로 막 되게 많이 돕고 그랬는데 이런 경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도와주기 힘들어지면 그때 같이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이 온 거고 그래서 그때 많은 아사즈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좋은 이상이나 좋은 감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도 엄청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막 쿠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 쿠바는 그래도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서로 이제 좀 교류 좀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쿠바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규제들을 풀면서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되게 못 사는 나라인 건 사실이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포스트 인도나 포스트 차이나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떡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 쫄땅을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좀 남미 쪽들이 되게 이런 감성팔이 이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 그래서 막 복지 외치고 막 그렇게 그런 걸로 이제 정치인들이 좀 연명을 하고 다니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뭐 헬조선이니 무슨 뭐 이렇게 인권이니 뭐 이런 거를 외칠 여유라도 좀 생기는 거지. 좀 못 사는 나라들은 진짜 그런 여유조차 생기지 않고 그냥 자기 바로 앞에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기도 바쁘더라고. 그래서 그 여행 다니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보통 이런 감성팔이보다는 이렇게 좀 삶이 힘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나름대로 살기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도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도 여행 가기는 좋아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있거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물가가 안 오른 나라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들 막 자기 돈 버는 것 대비 되게 힘든 나라들이 진짜 많거든. 한국도 물가 올라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빡세게 오른 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남미도 그게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안 가지는 게 훨씬 좋다 이거지. 그래서 저도 항상 개발자들의 해고나 이런 거랑 감성팔이는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짜 실력이 중요한 분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냉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 뭐 선동하는 것도 가성비가 좋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선동이 잘 돼서 감성팔이로 선동이 잘 돼가지고 되게 좋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 선동돼서 나중에 보면은 피해보는 거는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팀노바도 뭐 공격당하고 뭐 팀노바가 뭐 문제가 많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막 되게 많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묵묵히 열심히 내가 할 일 하고 애들 취업 열심히 잘 시키고 책임감 있게 한 명 한 명 코칭해서 한 명 한 명 다 고연봉대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결국에는 묵묵하게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해코지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잘 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묵묵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런 논쟁이 있거나 저격글 올라온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그런 3,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3, 4년 동안 계속 5천 이상, 연봉 뭐 8천 이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5천에서 8천 사이로만 벌써 한 80명 가까이 다 갔는데,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냥 결국에는 열심히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피해의식 같은 거 없고,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뭐 피해의식 가질 것 같으면, 그 생각 가질 것 같으면 그냥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팀노바 와가지고 회사에서 뭐 해주느니 저러느니 징징대면 문제가 된다고. 근데 제가 직접 고용을 이렇게 해보고도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아주 깊게 노동자는 피해자다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안 되시면 되잖아요. 돈 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이 그 회사 선택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회사밖에 선택을 못한 건 본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고. 근데 뭐 여기서 남 탓을 하는 거 자체가 본인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버리는 거거든. 비련의 남주인공이 되고, 되게 불쌍한 어떤 사연 많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기에는 세상은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해서 능력이 있고, 아니면 꼬우면 능력을 키우세요. 그럼 되잖아. 그런데 그냥 게을러 터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항상 제 스스로한테 너 왜 이렇게 게으르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한테도 뭐 욕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잘 되게 하려면 결국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재능이 타고나고, 뭐, 진짜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봤자 뭐, 2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근데 나머지 19명, 18명 중에 경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애초에 그냥 님들이 답이 없으면 그냥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라도 상위 10% 안에만 들면, 개발자도 상위 10% 안에 드는 개발자들은 생각보다 되게 여유로워요. 물론 이제 이 일 자체는 되게 힘들고 공부할 건 많지만, 그 외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피곤해지고 이런 일은 별로 안 생겨요. 여기 별로면 딴 데 가면 되는데? 나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래. 졸업생들 오면 딴 데 너 정도 실력이면 그냥 이직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울걸? 그냥 뭐 일단 멘탈 잡고 이직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뭐 세상에 뭐 어차피 뭐 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잘 잊혀지진 않겠지만, 결국엔 다른 회사 가면은 또 다른 회사 때문에 정신 없어지면 또 여기서 우울한 일이 있었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게 되고, 결국엔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생은 짧아서 시간이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이나 열심히 잘하고 살아라. 난 항상 그 얘기 하거든. 그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아둥바둥 살고 내가 해야 될 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 70만, 80만이 쉬었대. 그러면 나도 같이 쉴까 하는 건 멍청한 생각이고, 그 70만이 쉬는 시대에 나는 열심히 하면 나는 훨씬 상위 10% 들기 쉽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자꾸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놀면 안 돼요. 그것도 감성의 영역이거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사회는 항상 모든 거를 갖춰줘야 되고, 나는 왜 항상 행복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꼭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은 결국에는 고통이 있을 때 나오거든요. 고통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려고 나오는 거고, 반대로 내가 되게 행복할 때 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자연의 그 인간의 기본 본성 자체가 애초에 이런 호르몬 균형으로 이미 맞춰져 있다. 즉 너무 행복할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 그 호르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는 밸런스 있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요즘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몸에 고통을 주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죠. 물론 이제 너무 지속적인 고통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운동 같은 것도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하다 보면은 그 러닝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간 정도 뛰면은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희열이 오는 시점이 온대요. 그럼 되게 그 마라톤 이렇게 하는 선수들 보면 웃으면서 이렇게 결승선 통과하는 그런 선수들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러닝하인가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되게 우리만의 호르몬의 그 균형들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고통을 주세요. 운동도 하고 날씨 더울 때 괜히 더울 때 한번 산책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선풍기 켜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거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